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 핫하고요. 네네. 지금은 금융주를 담지 않고 가면 리스크 헤지가 안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JP모건 출신이면서 아카체앤컴퍼니의 김정 대표님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요새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 핫하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다우존스도 그렇고 네네. S&P 500도 그렇고 네네.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 네네. 증시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네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월 21일 날 종가 기준으로 네네. 최고점을 찍으면서 네네. 우리나라 증시도 지속적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펀더멘탈한 이슈인지 아니면 자금이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물론 많은 디베이트가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들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상치들을 항상 다 전부 다 지금 상회하는 네네. 그런 숫자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의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최근 IPO를 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증권 주식들에 굉장히 좀 호재가 작용이 돼서 최근에 보면 금융 섹터 특히나 증권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통시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5월 3일 날 네. 공매도 재개하는 문제 가지고 네.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코스피 향방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재개 문제, 외국인 동향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그 패시브 펀드든 그러니까 FTSE를 그 팔로우하는 ETF 펀드든 네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지 못하면서 해칭을 하지 못하는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네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자금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어쨌든 코스피 200 또는 이 외국인들이 많이 트레이딩하는 그런 종목들은 분명 하방 압력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충분히 견조하고요. 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흐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IPO도 많고 또 증권주가 오랜만에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에서 다시 핫한 이런 증권주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우리 김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금융주를 담지 않고 가면 네네. 리스크 헤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게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다른 자산들은 다 떨어지지만 금리가 오를 때 은행과 보험주들은 다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입니다. 결국은 금리 플레이를 할 거면 은행 보험주를 들고 가라. 근데 최근에 보험주와 은행주들이 많은 랠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도 보면 4만 원대에서 5만 2천 원까지를 거의 뭐 많이 올라갔어요. 쉴 새 없이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게 외국인들이 포지션들 다 비워놨다가 왜냐면 다 이제 뭐 성장주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핫한 종목 쪽에 싣고 실물 경제, 은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놨었거든요. 왜냐면 정부에서 기업들이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지니 유보금을 많이 쌓으라고 은행들의 그 감독을 하면서 배당 성향 자체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매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뀌기 시작한 게 올 초에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를 넘고 1.7%를 뚫고 1.8% 근처까지 거의 올라갈 뻔했던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금리가 오를 시그널이다라고 하면서 은행주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돈 많이 풀고 경제 성장하는데 시기가 문제이 결국은 맞습니다. 시장 금리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제적 대응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봤었는데 증권주는 조금 그래서 저는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상장한 쿠팡과 테슬라와 그다음에 이번 코인베이스 등등을 요새는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미국 주식들을 거래를 하세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거래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0.01호니까 1.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밖에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거래하면 그 수수료 자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은 US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하면서 조금 비싼 가격에 정수익을 좀 날 수 있도록 구조를 많이 짜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 두 가지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생겨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 거래량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서 올해 1분기에 지금 증권사들의 실적들이 특히나 이런 외국 주식을 많이 거래했던 미래에셋이라던가 삼성증권의 실적이 매우 좋을 거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가장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프라이스 투 북 한 2배에서 2.1배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0.4배대까지 떨어졌다가요. 지금 한 5에서 6배 정도에서 여전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증권이 한 0.68배 정도,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 0.52배 정도 되고요. 대신증권이 0.5배 정도 되는데 이 증권사들이 보면 다 각자 개별의 내용들이 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그 서학개미 때문에 NH투자증권은 핫했던 IPO 시장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지고 있던 라인원 그거 4년 계약했다가 지금 종부세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전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거의 다 마무리되면서 그 수익이 올해 1분기에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관심들도 대단히 높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주주의 지분율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 있는 액티비스트 펀드들에 의해서 공격을 좀 받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5천억이 만약에 수익으로 들어왔을 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배당 여력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서 대신증권도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4개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금융지주는 뭐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회사고 뭐 물론 넘버원인데 지금 현재는 프라이스 투 북 한 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군요.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종목도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정 대표님 인터뷰 어땠습니까? 아마 증시와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핫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 해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